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오후입니다.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요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직자, 주로 비서관급입니다. 전현직 공직자 76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갑 동향을 조사를 했더니 이들이 아주 성공적인 재테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는데 평균 40%가 올랐답니다. 이러니까 아주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시장경제의 약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돈벌이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경실련이 상당히 멋진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었다.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었다. 이 조사 대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씩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렇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이 평균 8억 2천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39%나 올랐다는 겁니다. 39%. 특히 자산 증가 상위 10명의 경우에는 평균 10억 원씩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에.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과 지난달 11월 시세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방법은 이들이 신고한 공직자 신고 재산 자료하고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자산은 지난달 시세 기준으로 743억 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11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 부동산 가치는 27억 1천만 원입니다. 1인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한 세 채는 2017년 1월에는 29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3억 원입니다. 43억 6천만 원으로 무려 13억 8천만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부동산을 가진 공직자는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인데 경기 과천시 불임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두 채의 가격이 상승해 같은 기간 11억 1천만 원에서 22억 4천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한 채의 현신세는 28억 5천만 원으로서 2017년 1월보다 이 역시 10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령탑이라고 불렸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량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서 10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시세 기준 2017년 1월 9억 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9억 4천만 원으로 116%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폈네요.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 사람이 2년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집값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 올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에는 논란이 되었던 흑성동 상가주택을 34억 5천만 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3억 원 올랐는데 일반 가정이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해도 15년 걸려 모을 돈을 2년 만에 벌었다. 이런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실련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에만 10번쯤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측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가시가 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고통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도록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의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권의 속성은 국민이나 국가나 국군이나 국익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습니다. 나라 국자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나라 국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건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언제 세웠느냐에 대해서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기념일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만 기리고 있습니다. 해방만 되면은 나라가 세워집니까?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과 싸워서 이승만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세웠고 그 시장경제 덕분에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이란 말만 나오면은 아주 경기가 들리는 것처럼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자는 국가를 부정하죠. 법치를 부정하죠. 그리고 공익을 부정합니다. 다만 그 집단의 이익, 장기 집권만 꿈꾸다가 보니까 경제 정책에도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펴더라도 국민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생각은 없고 명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집권 세력이 이 정책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마느냐 이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이 세력은 문재인 세력은 절대로 애국심이 없습니다. 성공후사라든지 파브릭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담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펴는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자기 편의 돈주머니를 불리는 쪽으로 귀착되고 만다는 것을 이번 통계가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년 동안에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가 40%나 오르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오르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이 경실련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저는 거짓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그 참모들도 알고 바로 국가 정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돈을 벌었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다. 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게 계급투쟁론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계급투쟁론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안다면은 이게 결코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